수치에서 제8강 첫 번째 시간에는 요 기계 시스템의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요 저항은 이렇게 비례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요 콘덴서는 이런 적분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코일은 이런 미분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상태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비례계수는 그대로 가져왔고, 적분은 이렇게 S분의 1, 이 미분은 이 S,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RLC 이렇게 전기 회로를 구축을 하고, 요 인가전압 EI에 대해서 요 커패시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를 출력 전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때 이제 상태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때는 이렇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이걸 사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이제 커패시티의 고유의 특성을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출력과 요 입력의 관계, 요것은 요 i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요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계 요소는 요 직선 운동 아니면은 회전 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 운동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에는 유압 실린더나 공압 실린더, 앞전 소자 액추에이터, 요 앞전 소자는 다른 말로 또 이제 피에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리니어 모터 등이 이제 직선 운동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크와 피니언을 사용하든지 볼 스크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계의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이런 스프링 상수나 점성 마찰 계수 질량, 이런 것들은 주로 그 하드웨어적으로 관련되는 거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상태는 요 변이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요 스프링 상수나 점성 마찰 계수나 질량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이, 속도,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사용합니다.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작용하는 힘과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며,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F equal ma. 요 식이 되겠는데, 요런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 질량, 요 m은 질량이 되겠습니다. 질량이 있으면은 질량이 이렇게 힘을 가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사실은 요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렇게 힘이 가했을 때, 요 질량이 힘이 가했을 때 발생하는 가속도,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는 요 주로 K로 이렇게 표현하고, 힘과 요 변이의 관계. 요 점성 마찰 계수는 여기에 미끄럼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끄럼도 동적 마찰 계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힘하고 요 점성 마찰 계수와 속도의 관계. 여기 또 질량은 요 가속도의 관계. 이렇게 지금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에 스프링 상수와 점성 마찰 계수, 질량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힘과 요 스프링 상수, 점성 마찰 계수, 질량 이 관계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요 kx의 스프링 상수는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고, 요 속도는 변이를 한번 미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s가 왔고, 가속도는 변이를 2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s 자성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되면은, 자, 요것을 우리가 요 x를 우리가 출력으로 뽑아내고 f를 그 입력으로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을 사용해서 요 직선 운동 시스템 요거를 한번 그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라플라스 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 물체는 이 바닥면하고 이렇게 그 눌러져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으므로 이 마찰이 있습니다. 또 이 질량 이거는 요 단단하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이렇게 스프링 상수, 여기에 점성 마찰, 요거 미끄럼 운동에 발생하는 점성 마찰은 bx,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m 이렇게 되어 있고, 힘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은 여기에 벽에 닿기 때문에 압축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압축되는 변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힘의 방향을 살펴보면은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그 스프링 상수에 의해서 반발력이 생길 것이고, 요 점성 마찰 계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 그러면은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점성 마찰 계수. 자, 변이는 힘과 같은 방향. 자, 그래서 힘 방향을 플러스로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은 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뉴턴의 제2운동 법칙, 요 F 이퀄 ma,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식을 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 여기에 반발력으로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 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점성 마찰 계수, 스프링 상수,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요 마이너스 이것은 이쪽으로 전부 다 이항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운 상태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두 번 요 미분 변이를 2번 미분하는 것은 s 자성, 한 번 미분은 s, k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x가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발생하는 변이기 때문에 변이를 출력으로 가져오고, F는 가해지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관계를 이렇게 B를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구해 보면은,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M, 질량 M을 그 분자 분모에 나누어지고, 자, 나누어주고, 이렇게 그 감색계수와 각주파수와 요 감색계수 식으로 이렇게 그 2차 지연 시스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수를 바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요 각주파수는 n분의 k, 여기 루트 n분의 k가 되겠고, 감색계수 델타는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주파수는 요 스프링 상수가 크면은 클수록 각주파수가 크고, 또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각주파수가 큽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작으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빠르고 질량이 크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겠습니다. 요 감색계수는 분자에 있는 요 점성 마찰 계수, 점성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감색계수가 큽니다. 요 감색계수 요 델타는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 자, 1보다 클 때는 진동이 없고 1보다 작을 때는 진동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정된 벽에다가 이렇게 질량이 요 스프링에서 매달려 있고, 이쪽 벽면과 질량은 여기서 이렇게 점성 마찰 계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하면은 스프링 상수, 점성 마찰 계수, 질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요
질량을 이게 지구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겠습니다. 당기게 되면은 당연히 요 힘이 있고 요 자중, 중력에서 잡아 당기는 자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외력이 있을 경우의 평행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과 평행 상태에서 외력이 없을 경우,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력이 없을 경우, 요 힘이 없는 경우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연히 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여기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걸 관계하는 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방향을 보기에는 힘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자, 변이도 이 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잡아당기는 것, 작용과 반작용, 요거는 스프링 상수와 점성 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하방향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F가 제로일 때, 요 F가 제로일 때, 없을 때는 요 자중에 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는 변이, 여기에 여기 있던 초기 위치에서 요만큼 지금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델타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만큼 떨어지는 요 가속도 변화량과 요 자중, 요걸 식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성 마찰 계수와 스프링 상수에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화량을 이렇게 YT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표시를 YT 한 번 미분, YT 두 번 미분, 이렇게 지금 변화량을 표시를 해서 식을 다시 나누었으면은, 자, 이렇게 식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힘이 없는, 외력이 없는 자중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자, 이러한 상태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력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자중에서 처지는 게 있고 플러스 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은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하방향, 요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중 플러스 이렇게 힘 FT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자,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추가된 행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과 입력의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렇게 출력에 대한 식으로 변화를 시켜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지면은 다시 이걸 요 m을 분자 분모에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표현이 되고, 여기에 델타와 오메가 n은 각 주파수와 감색에서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자, 요 계수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계수값을 집어넣으면 질량과 스프링 상수를 집어넣으면은 각 주파수를 알 수가 있고, 또 점성 마찰 계수를 알고 있다면은 요 감색 계수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요 식을 사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식을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그리면은, 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합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산점 W와 F는 이렇게 합산점으로 표시했고, 합산점에서 나오는 출력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요 K분의 1이 있습니다. K분의 1을 상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2차 지연 시스템, 요거는 서로 직렬 결합입니다. 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식을 블록 선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지연 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는 출력 Y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는 입력과 이렇게 출력의 관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것이
전달 함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제 요 질량, 힘이라든지 질량, 점성 마찰 계수, 스프링 상수, 중량, 자, 이런 것을 값을 주어줘서 실제 각 주파수와 감쇄 계수를 구해 보게 되면은 이제 계산하면 각 주파수는 3.16 라디안 파세커가 될 것이고 감쇄 계수는 0.4. 그래서 이러한 값을 사용해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블록 선도를 그리고 블록 선도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에 외란이 없는 경우와 외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그 응답 특성을 한번 출력 특성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입력으로 상수로 가져와서 계산하는 그 질량에 대해서 중량은 이렇게 980 이렇게 구해졌고 여기에 외력은 100뉴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여기는 플러스 되는 같은 가상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상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1000분의 1 이제 스프링 상수를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각 주파수와 감책에서 이거는 2차 지연 시스템을 가져와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력이 없을 때를 구해보게 되면은 요 선을 쭉 그어보면은 거의 요 1, 요 1에 해당이 되는 출력값이 나오는 것이고 요 미터니까는 1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외력이 있을 경우에 구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1보다 약간 높은 요 값을 요거는 100뉴턴에 대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응답 특성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모델링 값을 가지고 블록 선도를 그리고 블록 선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이의 특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예제 3.8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지금 모델링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단 더 이렇게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힘의 방향을 이렇게 구하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힘이 요 질량에서 이제 발생되는 변이가 있을 것이고 요 밑에는 요거 질량과 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량 요 변화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이렇게 지금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델링해서 요 모델링 힘의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상태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 M1 이제 요거에 대한 것과 물체 M2 이제 요거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세우고 상태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이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쭉 밑에까지 정리를 좀 한 상태, 이 물체 2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쭉 물체를 정리를 해서 라플라스 변환, 요거는 물체 1에 대한 것, 물체 2에 대한 것,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출력, 변이, 여기에 대한 변이와 요건 x1, 여기에 대한 변이는 x2. 자, 요렇게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변화량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구해서 이제 이것을 입출력 관계로 이렇게 블록 선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되는 블록 선도를 그리면 조금 복잡하지만은, 자, 이러한 형태의 블록 선도. 자, 요렇게 지금 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 x2와 요 출력은 이렇게 합산점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x1은 다시 이렇게 요 x2 쪽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식을 만들어서 블록 선도를 만들어서 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전개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앞에 예제 3.7까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실제 식을 구해 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전달 함수를 구해 보게 되면은 요 x1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최종적인 것인 x1이기 때문에 여기 힘을 가해 줬을 때 요 x1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쭉 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요 질량 m1과 m2 이거 다 같이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약분될 거니 약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요렇게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그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 주로 이제 스프링 상수와 점성 마찰 계수, 요 질량, 이제 요거에 관계되는 것을 사용해서 기계 시스템을 모델링, 직선 운동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였습니다.